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 제4부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3부와 마찬가지로 최일봉 교수님의 저서인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 는 것을 주제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최일봉 교수님은 28년 동안 약 3만여 건의 암 환자를 진료를 했습니다. 3만 명의 암 환자를 진료를 했는데 그 중에 암을 원인으로 해서 죽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보았답니다. 정말 양심적인 분이지 않습니까? 의사 중에 이렇게 양심적인 분이 계시다는 게 우리나라를 더 밝게 하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3만 명 중에 한 명이 암을 원인으로 해서 죽는 것을 보았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존경을 받아서 마땅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암은 우리 몸에 항상 있다. 하루에 수백 개의 암세포가 생겨났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분 말씀에는 암의 공포가 커질수록 병원의 조기암 진단센터 신축은 늘어난다. 보험사의 보험 상품은 암이 들어가야 베스트셀러가 된다. 제약회사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어느 식품에 항암물질이 많이 들어있다는 뉴스는 농가의 농산물 출하 시기를 조절하기까지도 한다. 암은 어느 날 하늘 저편에서 홀연히 나타난 외계인이 아니다. 독일의 의사 라이츠는 세포들의 반란이라는 책에서 암은 이미 500만 년 전부터 존재해왔다. 암은 인간만이 걸리는 병이 아니다. 다세포 고등생물은 모두가 걸릴 수 있는 병이라는 것이다. 히포크라테스는 신체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암은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하다. 만약 뭔가 조치를 취한다면 환자는 곧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냥 놔둔다면 손을 댈 때보다 더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암은 인류보다 더 오래된 존재다. 인류의 역사는 겨우 10만 년 남짓하지만은 암의 역사는 500만 년이나 된다. 현재까지 밝혀진 암의 종류만도 200가지가 넘는데 사실은 인간의 탄생 시기는 10만 년 정도 되죠. 암의 역사는 500만 년 전이니까 10만 년과 500만 년은 비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암에 대해서 언제 알았습니까? 암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은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몇십 년 동안 우리가 200종을 밝혀냈는데 500만 년 전의 암이라면 그 200종만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겠죠. 한 100에서 한 5% 정도 우리가 암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500만 년 전부터 암이 존재를 했는데 우리 인구가 탄생된 게 10만 년 전인데 그럼 암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류가. 그런데 우리는 요즘 의사 과학자들은 암에 대해서 마치 다 밝혀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가 매일 암에 걸린다. 우리 모두는 매일 암에 걸립니다. 왜 암세포가 수백 개에서 수천 개씩 몸에 생겼다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모두가 암에 안 걸리느냐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자연 치유력인 내추럴 킬러 세포, NK세포로 구분되는데 암세포는 우리 몸에서 활동 중인 내추럴 킬러 세포가 발견되어 1차적으로 살해당합니다. 어렵사리 킬러 세포의 공격을 이겨낸 암세포도 우리 몸 안에 면역력에 의해서 대부분 제압당하고 맙니다. 2차적으로 다시 또 면역력이 그 암세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우리 몸에도 하루에도 수백 개씩 생기는 암세포는 질병 수준의 암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NK세포도 암세포를 공격하고 면역력도 암세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통과한 암세포가 암으로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NK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면 암에 안 걸린다는 것이죠. 그런 결론을 찾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암이 자라서 신체 기능이 저하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암세포 분열 속도도 늦어지기에 같은 종류의 암이라도 노인의 암과 젊은이의 암은 차이가 있다. 암의 유전적 기질과 발암물질의 노출 빈도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걸리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암에 걸리기 쉽다는 것은 NK세포 숫자가 작아지고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NK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면역력을 활성화시키면은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은 생겼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게 대부분인 겁니다. 거의 80% 이상의 암세포는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의학으로 밝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 조기 진단 기술은 1g짜리 암도 발견해냅니다. 1g짜리, 1g에 10g 나누면 1g짜리 암을 발견해냅니다. 그렇다면 1g이 70kg, 80kg 몸무게를 가진 사람을 좌지우지한다는 결론이죠. 여러분 이게 모순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1g, 자 10g이라고 보입시다. 10g, 암의 크기가 10g인데 이 10g이 70kg, 60kg, 80kg 되는 사람을 몸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순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1g이 죽음의 문고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졸지에 멀쩡한 한 인간이 죽음의 문고리를 붙들고 공포에 떨며 진짜로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g이 사람을 70kg, 80kg 사람을 금방 그래 죽일 수 있을까요? 6개월이나 석 달이나 두 달 만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암의 공포로 인해서 몸이 망가지는 것보다도 정신이 먼저 망가지기 때문에 암 진단을 받고 2개월, 3개월, 6개월 만에 쓰러지는 것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g 때문이 아니라 이 1g을 둘러싼 오해와 죽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정말로 발견된 암이 1g이라면 완치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절로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자가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암은 누구나 다 가진다. 다만 면역력이 약해 암을 키웠을 뿐이다. 암이 어느 정도 자랐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대처 방법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야만 한다. 말기암이라도 마찬가지다.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말기암에 오기까지 과정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고작 10g이거나 1g 이상 10g이거나 커봐야 500g짜리 암 덩어리 때문에 70kg 나가고 80kg 나간 인간이 그 10g, 500g에 의해서 넘어져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신적인 문제가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암 환자는 암에서 생산되는 사이토카인 같은 효소의 작용으로 자연스럽게 식욕이 떨어집니다.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이 작용에 의해서 식욕이 떨어지고 밥맛이 떨어지고 알게 모르게 암 환자는 굶는 것입니다. 우선은 암 환자라고 판정이 되면은 굶지 말아야 됩니다. 굶으면 안 됩니다. 식욕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과 좋은 음식을 구해 많이 억지로라도 많이 먹어야 됩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나누어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g, 10g, 500g짜리 암에게 사람 목숨이 뺏기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암에는 원인이 있을 것이다 말이죠. 지절로 암이 턱 생깁니까? 아닙니다. 암세포는 하루에도 수백 개, 수천 개씩 사람 몸에서 있다가 사라지는데 왜 암에 걸리느냐? 자기 생활 습관입니다. 분명히 생활 습관과 자기 성격의 원인입니다. 성격과 생활 습관을 한번 뒤돌아보고 그것을 고쳐나가면은 암은 분명히 이길 수가 있는 병세포입니다. 미국 의학의 보고에 따르면은 암 환자의 약 63%가 영양실조 증상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암 환자는 굶는다. 감기만 걸려도 입맛이 떨어지는데 하물며 암 선고를 받고 식욕이 왕성해지는 사람이 있겠는가? 사실 암 환자라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 전부터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주는 것이 보통이다. 이 이유는 암세포가 자라면서 정상세포의 영양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암세포가 정상세포의 영양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은 굶어 죽는 것입니다. 자기는 먹지 않으면은 자신이 억지로 먹지 않으면은 암세포의 영양 공급을 다 뺏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굶어 죽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암세포를 살린다고 먹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토가 일어나고 사이토카인에 의해 가지고 밥맛이 없더라도 억지로 몇 번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나누어서라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암 환자는 판정을 받게 되면 집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기 손이 가는 곳에 몇 군데 놔둡니다. 손이 가야 그것이 먹게 되는 것이죠. 멀리 주방에 있다든지 식당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귀찮아서도 안 가게 되죠. 그래서 암 환자는 자기 주변에 손이 갈 만한 자리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몇 개씩 놔두고 오며 가며 먹는 것이 자기를 살리는 길입니다. 좌우지간에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몸이 병을 털고 일어날 것이 아닌가. 우선 우리 몸에 암이 걸리면 우리 몸에 화학 반응이 오는 것은 식욕 부진이 있고 그 다음으로 심리적 불안감에서 오는 식욕 부진이 있습니다. 암에 걸리면 화학 반응에 의한 식욕 부진이 있고 심리적 불안감에서 오는 식욕 부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병이든 병에 걸리면 잘 먹어야 합니다. 무슨 병이든 먹어야지. 안 먹으면 사람 몸은 음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지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암세포에 뺏기든 어디에 뺏기든 일단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토가 나는데 어떻게 먹느냐? 이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좌우지간에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암 환자의 식욕 부진과 영양 결핍은 일반인과 조금 다르게 진행됩니다. 몸 안에 암세포가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암세포와 전면전을 치르게 됩니다. 몸 안에 면역세포가 자라게 되면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암세포와 전면전을 치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예를 들어 사이토카인 같은 효소는 몸의 근육을 분해해 암과 싸우는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불안감에 빠져 식욕도 없는 마당에 이런 화학작용까지 겹쳐 암 환자의 근육은 자꾸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근육세포의 에너지를 이용한다. 이 겁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육세포의 에너지를, 암은 영양분을 뽑아 먹다가 없으면 사람 몸의 근육세포의 에너지를 이용한다. 이것을 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맛이 단맛이 둔해지고 대신 선맛이 민감해진다. 이러한 생리적 변화로 자연히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암세포가 자라면서 정상세포에 공급되는 영양 성분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체중이 줄고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과 몸에 양쪽으로 다 양파물떡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양파물떡이 안 맞도록 하려면은 먼저 마음을 종교에 의지한다든지 신에 의지한다든지 마음을 먼저 다잡으면은 마음이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그렇게 다잡게 되면 음식도 먹게 됩니다. 그 마음을 풀어버리면은 음식도 맛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암 환자는 너무 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만 명의 암 환자 중에 암으로 죽는 사람 1명 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이분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28년 동안 3만 명의 암 환자를 진료했는데 그 중에 암을 원인으로 해서 죽는 사람 딱 1명 보았다는 것 아닙니까? 3만 명 중에 1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암 환자 분께서는 용기와 신념을 가지시고 절대로 마음을 놓지 마시고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내가 같이 살아가면서 이기든 나는 암을 극복해내겠다는 그 신념이 첫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놓으면은 몸도 육체도 가라앉게 됩니다. 암 환자 여러분 암호에 지지 마십시오. 암은 우리 몸에 생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지키지 못하면 암에 지고 맙니다. 그리고 암을 너무 대적하지 마시고 암과 같이 살아간다. 자, 같이 살면서 누가 오래 가는 거 한번 보자. 이런 생각으로 암을 반드시 이겨내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